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 2단원의 2의 3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2의 3.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상.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에서 나와주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하고 보면 구성 원소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배웠는 거. 빅뱅,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38만 년이 지나자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만들어진 주기율표 1번, 2번이 있어. 누구입니까? 수소하고 헬륨이죠. 그래서 우주 초기 빅뱅. 우주 초기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수소와 헬륨이야. 3대1의 비율 약 74%와 24%를 차지합니다. 약. 그래서 우주 초기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의 내부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별 내부 핵융합에 의해서 뭐까지 만들어졌어? 뭐까지 만들어졌어? 26번에 있는 뭐까지 만들어졌다? 별의 핵융합으로 초고성에서 30억 켈빈의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철까지 만들어지죠. 그래서 별의 내부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요, 헬륨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만들어졌다? 철까지 만들어졌어요. 26번 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철 이유 27번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에서 뭐까지 만들어졌다?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태양계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게 철이야. 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산소야. 철이 얼마 있습니까? 약 한 35%. 산소가 약 30% 있어요. 그럼 철상주예요. 지구 전체는 철상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에서는 누가 가장 많습니까? 하고 말아요. 그럼 지구에서 원시 행성에서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마그마의 바다에서 밀도차에서 무거운 철과 니켈이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원소들을 위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지각에 가장 많은 것은 누구입니까? 상교알철이에요. 상교알철 갈락할마에서 외워주면 좋은데, 얘가 약 46.6%, 얘가 27.7% 정도 있어요. 27.7% 정도. 자, 그래서 지각에 가장 많은 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입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든 지각이든 철이 존재한다는 것,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뭐했다? 탄생했구나 하고 봐주시면 돼요. 태양계도 탄생했고, 그 다음 우리 인간에 가장 많은 원소, 생명체에 가장 많은 거 OC, 그 다음에 H 하고 있을 때 OCNH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나와주는 거에서 OCHN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에 제일 많은 게 얘가 한 60% 정도 되고 얘가 한 18.5% 정도 된대요. 그러면 산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와죠. 지각과 인간의 생명체 지구 전체에 봤을 때 대체로 산소가 높은 순위에 들어가. 이렇게 산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기율표에서 산소는 16조 2주기 8번 원소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6개 들어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양성자 수가 8개 있고 2축이니까 전자 껍질이 2개 있어.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무엇을 만족하고자 한다? 옥텟 규칙.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해요. 그럼 옥텟 규칙이란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를 몇 개 가지는 거? 전자를 8개 가지는 거. 전자를 8개 가져서 헬륨을 제외한 뭐처럼? 비활성 기체.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처럼 뭐 해지려고?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하고 놔줍니다. 그럼 이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으면 되니까 반응성이 커요. 산소는 뭐가 크다?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커서 산소는 수소나 탄소나 질소, 그 다음에 플로린 이런 아이들과 무엇을 합니까? 반응을 해서 다양한 물질을 잘 만들기 때문에 지각과 생명체에 누가 많습니까? 산소가 많이 분포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탄소를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갑니다. 우리 인간의 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 몸은 물단지예요. 물이 제일 많아요. 물단지, 무탄이에요. 아, 그러면 물, H2O.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배웠는데 지질이에요. 지질, 무기염류, 탄수화물입니다. 하고 놔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몸은 물단지, 무탄인데 물을 빼고 나면 단백질이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구성원소가 CHON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질, 지질 안에 지방 들어가요.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지질이에요. 지질 안에 지방이 들어가요. 우리 중학교 때 지방이라고 배웠는데 지방이 독한 범위가 지질입니다. 지질의 구성원소 CHO.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구성원소도 CHO야. 따라서 우리 몸을 기준하는 탄수화물 지방 또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물이 많지만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요렇게 가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규소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요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면 탄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럼 산소도 결합을 해서 반응성이 큰데 탄소도 어떻습니까? 주기율표에서 탄소는 14조 2주기 6번 원소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산소는 16쪽이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 있어. 6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탄소는 6번 원소야. 6번 원소면서 2줄입니다. 전자 껍질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4개 들어가 있어요.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4개 얻거나 전자를 4개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엇입니까? 보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대 4개의 무엇을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는 탄소끼리 결합해서 긴 사슬모양, 탄소끼리 결합해서 이중결합, 탄소끼리 결합해서 삼중결합, 탄소끼리 결합해서 나무 가지 모양, 탄소끼리 결합해서 오리 모양, 또는 탄소는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다른원소와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체 물 다음에 탄소화합물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탄소하고 수소가 나와줍니다 해주면 지각의 구성 원소들에 대한 내용이 1차적으로 끝이 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각을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해줘요. 지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어봐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암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광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모여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 지각이 됩니다. 그럼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암석은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성암과 태적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적암과 화성암과 태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이 있습니다.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암석을 구성하는 게 누구입니까? 광물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은 약 400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지각이 가장 많은 8대 원소로 가요. 자,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로 갑니다. 산, 뷰, 알, 철, 칼, 나, 칼마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상규알철, 칼라, 칼마입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야. 이 중에서 얘가 자 46.6%와 27.7%니까 둘이 합치면 약 얼마 나옵니까? 75% 정도 나옵니다. 약 75%가 산소와 규소야. 그래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무슨 광물이? 규산염 광물. 이 지구상에 규산염 광물이 약 92%를 차지해요. 92%. 광물 중에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비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규산염 광물이 약 8% 정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입니까? 석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흑음모하고 쭉쭉 나올 때 규산염 광물에 들어가는 아이, 비규산염 광물에 들어가는 아이 나와서 비규산염 광물에 들어가는 아이의 대표적인 아이는 흑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규산염 광물 중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조항 광물. 암석을 구성하는 주된 광물에서 밝은색 광물, 석영, 장석. 어두운 색 광물,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지각을 구성하는 뭐에 대해서 본다? 광물 중에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왜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오씨, 상규. 상규알철, 칼라, 칼마니까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규소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산소는 몇 개 있어 봤어? 산소는 16족 2주기 8분 원소라고 봤어요. 그럼 규소는 어디입니까? 14족이에요. 14족 3주기. 14족 3주기 14번 원소예요. 14족 3주기 14번 원소가 누구입니까? 규소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규소는 양성자 수가 14개 있고 전자 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 3주기니까. 주기가 전자 껍질 수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4개.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옥폴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최대 4개의 무엇을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왜? 원자과 전자수.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4개 있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규소가 나와요. 규소 실리콘입니다. 반도체에 올린 규소가 이렇게 있어. 규소가 이렇게 있는데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대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누구하고 결합했다? 얘가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거지. 4개야. 4개. 4개를 주거나 4개를 공유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하고 결합했습니까? 산소하고 결합했어. 산소는 16쪽이야. 그럼 얘는 전자가 2개 필요해. 전자가 2개 필요해? 전자가 하나 앞에 2개씩 필요해. 그럼 얘가 1개를 줘. 1개 모자라. 얘가 1개를 줘. 1개 모자라. 왜요? 규소는 최대 몇 개를 줄 수 있다? 4개를 줄 수 있어. 근데 산소는 2개씩 받아야 돼. 2개씩. 2개씩. 자, 그런데 얘가 하나 줬어. 그럼 하나 모자라. 하나 줬어. 하나 모자라. 하나 줬어. 하나 모자라. 하나 줬어. 하나 모자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얘가 전자를 하나 줬어. 얘 하나 내놓았어. 얘가 하나 줬어. 하나 내놓았어. 하나 줬어. 하나 내놓았어. 하나 줬어. 하나 내놔. 그럼 얘는 2개가 필요해. 2개가 있어야 8개가 되는데 2개가 필요한데 모자라. 몇 개가 모자란다? 4개가 모자란다. 따라서 규산염 광물 갑니다. 규소가 산소하고 결합했는 규산염 광물 OC가 결합했는 I는 SI에 산소가 4개 결합했어. 자, SI에 산소가 4개 결합했는데 산소가 전자가 몇 개 부족하다? 4개가 지금 부족해. 그래서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사면체는 SiO4인데 전자 4개가 부족한 무엇을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어.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4개를 줄 수 있는 마그네슘 2개 주겠죠? 또는 철. 자,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요. 여기에 누가요? 또 다른 마그네슘이 오거나 철이 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철을 많이 포함했는 어두운색 광물이에요. 오, 그럼 얘는 무슨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그리시면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를 이루는 규산염 광물이 되면서 SiO4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자를 2개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철과 같은 양전하와 결합을 해서 중성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해야 되는 거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사면체는 중심에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결합되어 있다? 4개 결합되어서 음이온이 4개 부족해요. 4개를 더 받아야 되는 음전하로 존재합니다. 음전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 전자를 2개 주는 양이온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야 정기적 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규산염 광물입니다. 됐죠? 자, 규산염 광물은 중심 원소에 누가 하나 있다? 규소가 하나 있고 정사면체 꼭지점에 산소가 4개 와서 규소는 최대 4개밖에 못 줘요. 근데 산소는 2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규소가 1개밖에 못 줘. 그러면 1개를 줬는데 1개가 모자라고 1개를 줬는데 1개가 모자라니까 4개가 전자가 모자랍니다. 해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를 2개씩 줄 수 있는 다른 양이온과 뭘 합니까? 결합을 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요거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규소 하나에, 중심의 규소 하나에 정사면체 꼭지점 4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SiO4-라는 음전하를 띠는 규산염 광물이 됩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정사면체이면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끝! 자, 그럼 이제 얘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을 이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에 대해서 볼게요.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항 강물부터 시작해서 강물을 만들어주는 지구 전체의 92%의 강물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규산염 강물 제가 혼자 존재해요. 혼자 존재하면서 철,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이루어진 규산염 강물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독립형 구조라고 해요. 자, 독립형 구조는 무엇입니까? 하면 규산염 강물 혼자 있으면서 철, 마그네슘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정사면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했을 때 여기에 규소가 있고 정사면체 구조니까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걸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해서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와준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풀어서 쓰면 중심에 누가 있다? 규소가 있고 이 꼭지점 4개에 누가 있습니까?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소가 있으면서 이게 무슨 구조를 이룹니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룹니다. 제가 미술을 좀 못해서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서 정사면체 구조를 이뤄. 그래서 중심에 규소 원자 1개 있고 주변에 산소 원자 4개 있으면서 이 산소 원자들이 주변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철하고 결합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철하고 결합해서 혼자 독립형으로 구조해요. 그럼 요거를 갖다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이거야. 중심에 규소가 이렇게 있고 위에서 보는 거야.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중심에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독립형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는 광물은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감남석. 자, 감남석은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어두운 색깔. 그래서 혼자 있는데 철과 마그네슘. 얘가 SiO4 마이너스니까 마그네슘이 와서 2개 주고 그 다음에 철이 와서 2개를 줘. 그럼 요렇게 결합을 하면 0이 돼. 4개가 필요한데 2개, 4개를 줬으니까 중성이 됩니다. 요렇게 결합해서 독립형 구조로 있는 아이가 누구다? 감남석입니다. 감남석이면서 무엇이 됩니까? 독립형으로 힘을 주면 얘는 뭐합니까? 깨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서 무슨 색 강물이다? 어두운색 강물에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 더듬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독립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연결을 해요. 뭘 한다?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연결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사슬 구조가 있어요. 무엇을 공유합니까? 산소를 공유해요. 산소를 공유합니다. 산소를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규소가 있어요. 규소가 있으면서 이렇게 정사면체 위에서 봤어요. 그럼 또 다른 정사면체 구조인 누구? 규산염 광물과 무엇을 이룬다?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가 또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무엇을 공유하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사슬 모양으로 나옵니다 해서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무엇을 공유한다? 여기에 있는 산소. 무엇을 공유합니까? 산소를 공유합니다. 산소를 공유해서 단사슬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사슬 모양처럼 연결되는 광물이 누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얘가 바로 감남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가 휘석입니다. 사슬 모양으로 가니까 긴 기둥 모양이 돼요. 긴 기둥 모양으로 사슬 모양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럼 이제 휘석은 힘을 가해주면 쪼개짐이 일어나면서 여기 결합 안 하는 부분은 철과 마그네슘을 여전히 가지고 와요. 없는 부분, 산소 공유 안 하는 부분에는 철이나 마그네슘을 가지고 와서 여전히 어두운색 강물.
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사설이 두 개로 연결돼요. 단사설이 두 개로 연결되는 복사슬 구조를 이룹니다. 자, 산소를 공유하는데 쟤는 산소를 하나 공유했다면 얘는 산소를 두 개 내지 세 개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산소를 한 개 공유했어요. 산소를 한 개 공유해서 이루어진다면 복사슬 구조는 산소를 두 개 또는 세 개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단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사설이 또 하나의 사슬이 와서 붙는 거야. 또 하나의 사슬이 와서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와서 붙는 거. 이렇게 붙어주는 거. 책에 있는 그림 보시면 돼요. 제가 못 그려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인 I가 누구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산소를 공유하면서 뭐 합니까? 결합을 하는 거야.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해주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얘는 산소를 몇 개 공유해요? 3개 공유해요. 3개 공유한다면 얘는 몇 개 공유합니까? 3개. 2개 내지 3개야. 그럼 이 양쪽 끝에 있는 아이는 몇 개 공유한다? 2개. 가운데 있는 아이는 3개. 그래서 얘는 산소를 2개 내지 3개 공유하면서 단사설이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어요. 복사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슬 구조가 되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각섬석이에요. 각섬석. 그럼 이 각섬석도 어두운 색 강물로 힘을 가하면 뭐 합니까? 두 방향, 두 방향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산소가 4개 있는데 2개 또는 3개 하니까 철이나 마그네슘하고 공유해요. 얘도 철, 마그네슘 공유하고 얘도 철, 마그네슘 공유해서 어두운 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복사슬이 아니라 사슬이 여러 가닥이 쫙쫙쫙쫙 벌집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닥이 벌집처럼 쫙쫙쫙 연결되어 있는 걸 무슨 구조라고 합니까? 탄상구조라고 합니다. 탄상구조. 그래서 단사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거. 그럼 여기 밑에 계속 쭉쭉쭉쭉 쌓여서 가면 돼요. 얇은 판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탄상구조라 하는데 탄상구조는 산소를 3개 공유합니다. 3개 공유해요. 3개를 공유하면서 탄상구조로 이루어진 아이가 흑음입니다. 어두운 색 강물이면서 쪼개집니다. 쪼개짐이고 어두운 색 강물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규산염 강물이면서 조항 강물에 들어간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항 강물에 들어간다. 감남석, 귀석, 각섬석, 흑음모, 어두운 색의 조항 강물. 강물을 구성하는 주된 암석, 즉 암석을 구성하는 주된 강물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입체 구조를 뭐라고 하는가요? 망상구조. 망상구조는 산소를 4개 공유해요. 산소를 4개 공유하면서 망상구조에 들어가는 게 분홍색이나 흰색이 되는 장석, 즉 도자기 원료입니다. 도자기 원료로 만드는 장석과 오직 규산염 사면체로만 이루어진 석영. 석영이 있어요. 석영이 있으면서 얘들은 무엇입니까? 발전소예요. 왜? 산소를 공유했으니까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뭘 포함하고 있다?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요.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데 얘는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 안 해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철과 마그네슘 포함할 필요 없어요. 산소가 이극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 4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밝은색 강물로 장석은 쪼개지고요. 석영은 깨짐입니다. 깨짐. 석영은 깨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장석은 가끔 가다가 이 장석이 투명하거나 흰색이거나 분홍색을 띠는데 가끔 가다가 이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이 장석은 원래 중심부에 규소가 이렇게 있어. 규소가 이렇게 있고 주변부에 이렇게 주변부에 산소가 이렇게 와요.
산소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하는데 가끔가다 장석 안에 있는 이 규소가 도망을 가. 이 규소가 놀러 가면서 누구를 대체한다? 알루미늄을 여기다 가끔씩 갖다 넣어. 그럼 이제 엷은 분홍색이나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러면 그럼 쌤 다른가? 아니요. 이렇게 규산염이 예를 들어서 입체 구조야. 막 빡빡한 입체 구조, 3차원 입체 구조에서 3차원 입체 구조의 규산염 사면체가 한 100개 있는데 그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규소가 도망가서 놀러가고 알루미늄이 대체되어 있는 아이가 엷은 분홍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석영은 오로지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석영은 규소하고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규소와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가끔 가다가 얘는 누가요? 규소가 뭐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알루미늄으로. 규소가 알루미늄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에 따라서 오늘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단상 구조, 망상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뒀어요. 그럼 요까지 물어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환상의 공통점은 중학교 때 배웠던 합석을 구성하는 주요 조항 광물이면서 어두운 색을 띠고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상 구조를 이루는 산소를 4개 공유하는 망상 구조를 이루는 장석과 석영은요,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밝은색 광물입니다. 바로 6개의 조항 광물에 들어가는 아이를 통과해서 뭐로 배운다? 규산염 광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러 가요. 자, 요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했다면 갈게요. 자, 무엇으로 갑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결합하는 산소의 수. 자,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없어요.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없어요. 독립. 공유하는 산소가 1개 또는 2개가 나와요. 1개 또는 2개가 나옵니다. 끝에 있는 아이는 1개, 가운데 있는 아이는 2개, 1-2개 나오고 2-3개 나오고 3개, 4개. 그러면 반남석에서 독립형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산소 결합하는 산소의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공유하는 산소가 없습니다. 공유하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올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4개나 돼요. 많아져요. 자,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없습니다. 적고요.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요. 이렇게 와줬을 때 어떻습니까? 동아침식. 자,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작을수록 동아침식이 약해요. 동아침식이 잘 됩니다. 잘 일어나요. 그래서 동아침식에 뭐하다? 약하다. 동아침식이 약해서 잘 부서진다. 그런데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아침식에 뭐하다? 강하다. 동아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아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장석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요. 석영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수정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동아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하다. 동아침식에 뭐하다? 강합니다. 따라서 공유하는 이웃하는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질수록 동아침식에 강하다. 즉 동아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강물로 석영부터 뭐에 들어가요? 보석에 들어갑니다. 주얼리로 보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놔줍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을수록 뭐합니까? 좋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주어져요. 규소 대 산소의 비율에서 규소 대 산소가 몇 대 몇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풀면서 규소 대 산소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규소 대 산소의 값이 뭐해집니까? 물어봐요. 자, 규소분의 산소의 값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커요. 여기가 크고요. 여기가 작아요. 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풍화침식에 강해집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끝. 됐죠? 요까지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주십시오. 67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67쪽의 문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67쪽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입니까?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다음 두 번째, 규산염 광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규산염 광물의 구성 원소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14조 3주기 14번 원소로. 그다음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공유결합을 한 정사면체 구조로 무엇을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SiO4-라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하여 규산염 광물을 생성하는 경우에 서로의 무엇을 공유합니까? 산소를 공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보시면 결합 구조의 이름은 규산염 사면체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사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결합 구조의 이름은 단사슬 구조이고 이와 같은 결합을 갖는 광물의 이름은 휘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요. 독립형이 감남석, 단사설이 휘석, 복사설이 각섬석, 판상이 흑음모, 망상 입체 구조.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망상 구조가 장석과 석영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되어서 문제 바로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71쪽 한번 펴보세요. 71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 71쪽 보시면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그림은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고 나와 있는데 가운데 회색으로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회색으로 보이는 아이를 규소라고 적어주십니다. 규소. 그 다음 이 끝에 4개가 정사면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얘가 바로 뭐다?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A는 산소입니다. 산소. 그 다음 요 가운데 중심에 있는 B는 규소예요. 규소. 자, 그럼 A는 산소, B는 규소라고 해놓고 갑니다. 옳은 것은 규산염 사면체는 모든 광물의 기본 단위다. 아니요.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 모든 광물은 아니에요. 규산염 광물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A는 산소,
B는 규소예요. A, B 바꿔주세요. 3번. 규산염 사면체는 정육면체가 아니고 정사면체. 정사면체를 고쳐주시고 규산염 사면체는 정기적으로 음전. SiO4 마이너스 음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중성이 아니고 음전.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당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는 경우 A 산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이제 4번 봅니다. 복사설 구조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단사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복사설 구조라고 하고 이 복사설 구조를 이루는 아이는 산소를 두세 개 공유하는 각섬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휘석과 각섬석은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둥 모양이에요. 기둥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복사설 구조입니다. 맞아요. 규산염 사면체 산소 두세 개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 결합합니다. 두세 개. 두 개 내지 세 개. 이런 구조를 가진 강물이 각섬석입니다. 각섬석으로 고쳐주시고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그림 보세요. 제가 못 그려서 5번의 가가 독립형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림에다 적어줍니다. 가에다가 독립형 구조 감남석. 가에다가 독립형 구조 감남석. 그 다음에 나가 망상구조예요. 이게 망상구조예요. 입체구조. 죽었다 깨나도 제가 못 그려요. 나가 망상구조이면서 얘가 뭐다? 장석, 석영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가는 독립형 구조의 감남석. 나는 망상구조의 장석, 석영이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서술형 하러 갑니다. 가와 나 중에 풍화에 더 강한 아이는 결합하는 산소의 수가 많을수록 즉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결합의 산소를 많이 할수록 강하다고 했죠? 따라서 답은 나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닭을 써주세요. 그럼 적어줍니다. 가는 규산염 사면체 간에 결합이 없지만 독립형이야. 그래서 가는 규산염 사면체 간에 결합이 없지만 나는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 4개를 모두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 결합하기 때문에 가는 규산염 사면체 간에 결합이 없지만 혼자의 독립형이라서 나는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 4개를 모두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다른 규산염과 많이 공유할수록 풍화 침식에 강합니다 하고 놔줍니다. 자, 그럼 이제 73쪽 한번 봐주세요. 자, 73쪽에 1번 문제 봐줍니다. 이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각의 46.6%의 O라고 적어주세요. 산소. 27.7%의 SI, 규소라고 적어주세요. 8.2%가 상규 R이에요. 알루미늄 AL 적어줘요. 그 다음 사람으로 갑니다. 우리는 OCHN이에요. 그래서 65%를 차지하는 D가 O라고 적어주면 돼요. 18.5를 차지하는 E가 C, 탄소 적어주시면 되고요. 9.5가 H, 수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각과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게 산소이고 지각은 A와 B를 합쳐서 약 74% 정도 되니까 규산염 강물이 92%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산소입니다. 그림에다 적어주세요. 기억 빨간색 산소, 니은이 규소야. 그럼 기억은 규소니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기억은 A와 뭐에 해당한다? 산소는 D. 그래서 A와 D에 해당합니다. 지각에 가장 많은 A, 산소. 사람에 가장 많은 D. A와 D가 산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규소죠. 규소는 이 탄소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규소는 탄소 조건수예요. 14조. 그래서 탄소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몇 개로? 4개. 저 주기율표 아셔야 돼요. 모르면 못 풀어요. 그다음 AF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원소는 수소 찾아라. 이 말. 그럼 답은 F. F. F 수소가 가장 먼저 생성되었어요. 얼마? 빅뱅 우주 38만 년이 지나고 3000 켈빈일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F 고쳐주시면 되고요. 규산염 사면체에 마그네슘 2개가 결합하든 철 2개가 결합하든 마그네슘 하나 철 하나가 결합하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감석이 감남석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여러분이 해줍니다. 가는 단사슬 구조이고 휘석이라고 적어주세요. 가는 단사슬 구조이고 휘석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는 판상구조예요. 판상구조. 얇은 판 모양. 판상구조이면서 흑음모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휘석이든 흑음모든 둘 다 쪼개져요. 감남석하고 석영만 깨집니다. 그럼 이제 답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판 지울 동안. 알려드렸으니까 답은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깨집니다. 깨지면 감남석과 석영이야. 감남석과 석영만 깨짐입니다. 그래서 가 쪼개짐입니다. 나도 쪼개짐.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 흑음모는 한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장석은 나와 같다. 아니요. 흑음모. 장석과 석영은 망상구조. 그래서 흑음모라고 고쳐주시고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가가 나보다 적겠죠. 나는 3개 공유하고 단사설은 몇 개입니까? 1개 내지 2개. 1개 내지 2개가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가가 나보다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붕화에 약하다. 붕화가 잘 된다. 답은 3번입니다. 디귿. 그죠? 자, 그럼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갈게요. 물질에서 우리는 오늘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탄소화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왜 탄소화물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탄소는 14족 2주기 6번 원소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고 탄소끼리 결합할 수도 있지만 다른 물질과도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요.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예요. CHO.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것만 기억해 주세요.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있어요. 포도당, 과당. 여러분 음료수 봤을 때 뒤에 액상 과당 이렇게 들어있는 게 단당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당이 하나 있는 아이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진 6탄당인데요.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당류가 있어요. 엿당, 젖당. 그 다음 엿당, 젖당,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설탕이 있습니다. 엿당, 설탕 이런 것들이 2당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당류, 마늘 다자. 당이 많이 연결되는 게 녹말, 글리코젠.
아마 3학년 거에서 4단원에 보시면 나와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줍니다. 인슐린이 그 글리코젠이 다당 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우리가 셀룰로스라고 부르는 식이섬유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탄수화물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하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지질. 지질도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없는데 적어드립니다. 다른 출판사나 블로그에는 나오는데 여기서는 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필요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물대기에다 살짝 적어놓거나 아니면 있는 거 줍어보시면 돼요. 자, 지질의 종류에는 우리가 중성지방, 일명 지방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배웠다?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이라고 배웠잖아요. 얘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한. 요렇게 꼬리 3개 달려있는 한.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요렇게 되어 있는 모노글리세리드와 이렇게 꼬랑지로 나누어지는 지방산. 이거 배우는 게 중성지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중성지방.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인지질이 나와요. 인지질. 인지질이 우리 인류의 세포막을 구성해요.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머리에 꼬리 2개가 달려있어요. 자, 요거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얘가 물하고 친한 친수성을 가져요. 친수성. 물하고 친해요. 여기가 꼬리예요. 꼬리 부분은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물과 친하지 않고 기름하고 친합니다. 친유성. 자, 그 다음에 지질에 누가 들어갑니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지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필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 중성지방만 알았지만 앞으로 통과하고 생명과학에서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살짝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기본 단위체라고 나오는 게 기본 단위예요. 자, 그럼 이제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탄수화물이에요. CHON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갈게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여러분 2학년 때 열심히 외웠던 포도당. 포도당입니다. 지질에서 기본 단위체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이에요. 자, 그럼 이게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된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려드립니다. 여러분 책에 없어요. 문제 푸실 때 필요합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푸실 때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오투가 워낙에 간단하게 쉽게 나와서 탄소화물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다 탄소 그려주세요. 자, 탄소는 14족 2주기 6번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최대 4개의 국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 4개의 국유결합을 합니다. 4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4개 탄수화물입니다. 4개 죽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미노산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셔야 돼서 해드립니다. 책에는 없는데. 자, 탄소화물인데 NH2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질소에 수소 2개가 결합되는 얘가 아미노기예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얘가 바로 카복실이에요. 용어가 조금 새로워요. 이제 앞으로 통과하고 생명과학 할 때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인데 지금 기초입니다. 자, 기본 단위 아미노산은 탄소화물이에요. 탄소를 중심에 두고 아미노기와 카복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수소. 수소와 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I를 R이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해요? 벼사슬. 벼사슬이 바로 아미노산의
비율을 뭐 해줍니까? 결정해줘요. 이 겹사슬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신이 트립토판이 될 수도 있고 아델린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겹사슬 요렇게 이루어진 얘가 아미노산입니다. 얘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탄소화합물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수소와 겹사슬을 가지고 있어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없어요. 적어놓고 이게 문제 풀 때는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다른 출판사 통합과학에는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그럼 우리 통과 O2는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개 있습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20여 개. 뭐 20개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22개까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약 20여 개라고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게 배우고 있어요. 약 20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아미노산을 나타낼 때 동그라미로 나타내면 색깔이 다 달라요. 아니면 모양으로 나타낼 때 동그라미, 세모, 별, 네모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겹사슬에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얀색 아미노산이 있어요. 하얀색 아미노산이 있고 여기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 얘가 아미노산 1이에요. 얘가 아미노산 2예요. 요 겹사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뭐합니까?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합니다.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헤모글로빈도 만들고 갈색 눈동자도 만들고 우리 손가락도 만들고 발가락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어줍니다. 그럼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누가 한 문자 빠져나옵니까? 물이 한 문자 빠져나와요. 이것을 탈수기, 물 뺀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이 결합합니다. 얘가 아미노산 1이에요. 첫 번째 종류. 얘가 아미노산 또 다른 종류예요. 또 다른 종류 2라고 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누가 한 문자 빠져나온다? 물이 한 문자 빠져나오면서 흰색 아미노산과 무엇입니까? 빨간색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자, 결합을 합니다. 요 결합하는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펩타이드 결합.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용어가 처음 나오죠? 용어가 처음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로 아셔야 돼요. 그죠?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 책에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내신과 모의고사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이제 아미노산 1부터 적을게요. 아미노산 1, 탄소화합물이에요. 흰색으로 적었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아미노기 이렇게 있어요. 아미노기 있고 겹사슬 R1이에요. 아미노산 1이니까 수소 있고 카복실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게 흰색 아미노산 1이에요. 흰색 아미노산 1. 자, 그럼 이제 빨간색 아미노산 2를 적을게요. 탄소화합물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미노기가 있어요. 여기에 겹사슬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있고요. 카복실기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아미노산 2예요. 아미노산 2. 그럼 얘네 둘이 결합을 한대요. 얘네 둘이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한 문자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만나서요? 요렇게 만나요. 요렇게 만나서 물이 한 문자 빠져나와요. H2가 한 문자 빠져나와요. 물이 한 문자 빠져나오는 게 어떻게? 첫 번째 아미노산 카복실기의 OH와 두 번째 아미노산 아미노기의 수소가 만나서 H2가 한 문자 빠져나와요. 요렇게 만나서 물 한 문자가 빠져나옵니다. 요거를 잘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생명과학 넘어가서 할 때도 훨씬 무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흰색 아미노산 1과 빨간색 아미노산 2가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해요. 그럼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됩니까? 흰색 적을게요. 여기 벼사슬 원 있고요. 여기에 아미노기 여기 있어요. 아미노기 있고 여기에 카복실이 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빨간색 갑니다. 여기에 탄소 있고요. 벼사슬 2 있고 수소 있어요. 여기 카복실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아미노기가 있는데 N하고 H 남아있죠? 그럼 요거를 밑으로 써요. 밑으로 씁니다. NH. 밑으로 써도 되고 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NH 위로 써도 되고 밑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써 있으면은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 물이 한 분자 빠지고 요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요? 결합이 일어나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선하고 여기에 있는 선하고 이렇게 만나서 전자쌍을 주고받아 공유결합하면서 결합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요게 바로 무슨 결합입니까? 요 네모 상자 안에 있는 요 결합. 요 결합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심플하게 나와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해. 기본 개념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구조식을 써줍니다. 탄소화합물의 아미노산 1과 탄소화합물의 아미노산 2가 만나면 요렇게 해서 물이 한 분자 빠지고 가운데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데 얘와 얘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이면서 복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생물도 되고 화학도 되고 다 같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살짝 응용해서 들어갈게요. 흰색 아미노산 있고요. 빨간색 아미노산 있고요. 자, 여기에 뭐 보라색 아미노산 있고요. 파란색 아미노산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뭐 합니까?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아미노산 4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는 몇 개 빠져나옵니까? 하나, 둘, 세 개. 아미노산 4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는 몇 개 빠져나온다? 3개 빠져나옵니다. 얘들이 결합하면서 여기서 물 분자 하나 빠져나와요. 그럼 얘가 결합하면서 여기서 물 분자 하나 빠져나옵니다. 얘가 결합하면서 여기서 물 분자 하나 빠져나와요. 그래서 아미노산 4개가 결합하면 물 분자 3개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 결합해요. 흰색, 빨간색 이렇게 아미노산이 결합을 합니다.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해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2개 이상 여러 개 연결되는 이 결합을 여러 개가 연결된 이 결합을 폴리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수많은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꺾이고 굽혀지고 휘어져서 적혈구도 만들고 헤모글로빈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되겠죠? 휘어지고 벗겨지는 모양에 따라서 자, 그럼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아이 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 가서 한번 봅시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단백질의 종류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헤모글로빈.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피가 붉게 보이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져요. HB라고 쓰는 아이. 자, 그 다음 얘가 무엇을 만들어요? 케라틴을 만들어요. 이 케라틴이 바로 뭐예요? 머리카락, 손톱, 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케라틴 성분이 들어가는 아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오신과. 여러분 책에 보시면 마이오신하고 뭐가 나와요? 팩틴인가 뭔가 나와 있을 건데 그 근육을 만드는 이름 맞죠? 마이오신과 액틴이죠. 액틴이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만듭니까?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또 케라틴 성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젤라틴 성분도 있어요.
케라틴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단백질 성분 중에서 젤라틴도 있고 그 다음에 젤라틴이 아니고 콜라겐이라고 해도 되고 콜라겐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 효소, 수학 여러분이 배운 중학교 때 배운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펩신 이런 소화효소를 만듭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소화효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줍니까?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뭐 인슐린이나 생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인슐린이나 생장 호르몬이나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티록신도 만들고, 자, 생장 호르몬도 만들 뿐만 아니라 티록신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아이들을 만들어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할 때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아미노산이 네 종류가 결합하면 물 분자가 3개 빠져나오는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요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면서 아미노기와 카복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백질에서는 그 아미노산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하는 핵산이 여러분이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탄소화물에서 들어가는 누구에 대해서 봅시다 하고 나오면은 핵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핵산은 CHONP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핵 안에 산성을 띠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얘도 무슨 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로 핵산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핵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할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 또는 유전 정보를 전달 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핵산입니다 하고 나와요. 그럼 이제 유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산의 역할이에요. 핵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핵산의 종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핵산의 종류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DNA, 디옥시 리보 뉴클릭 엑시드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 리보 뉴클릭 엑시드라고 부르는 거. 뉴클릭이 핵이잖아요. 그래서 디옥시 산소가 하나 빠진 핵산, 엑시드가 산이라는 뜻. 리보 또는 RNA, 리보 뉴클릭 엑시드. 그래서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DNA가 핵 속에 있으면서 얘가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는 아이. RNA가 누구입니까? DNA의 유전 정보를 받아서 비서하고 똑같아요.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면서 무엇에 관여해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이게 RNA예요. 그래서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핵산이 되어 있을 때 핵산의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종류는요, 약 20여 종류가 있고 탄수화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원자, 겹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럼 핵산의 기본 단위체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산, 인이 들어있어요. 피,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로 결합합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와 RNA의 기본 단위라는 거.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인산은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로 생겼어요. 인산은 당은요 5탄당이야.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탄소가 이렇게 5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탄소가. 그래서 5탄당. 탄소가 5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누가 결합하고 있습니까? 염기가 결합하는데 이렇게 생긴 염기가 결합할 수도 있고 튀어나온 염기가 결합할 수도 있고 동그란 염기가 결합할 수도 있고 오목한 염기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인산. 얘가 무엇입니까?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5탄당.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얘가 염기예요.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하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핵산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요거 하나 기억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다? 아미노산이라고 했어요.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탄소화합물이 하나 있어요. 탄소가. 얘는 중심에 탄소가 5개. 5탄당이 들어있는데 얘는 탄소가 하나야. 탄소가 하나이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NH2라는 아미노기와 COOH라는 카복실기와 H라는 수소와 겹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썼어요. 간단하게 요런 아이가 있는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의 종류는 요거 꼭 기억해요. 약 20여 종류예요. 약 20여 종류 있어요. 그럼 이제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에 DNA와 RNA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DNA와 RNA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하고 나옵니다. 디옥시 뉴클릭 액시드와 리보 뉴클릭 액시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DNA와 RNA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가장 먼저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기본 단위체 똑같아요. DNA도 뭐로 이루어져 있다? 뉴클레오타이드. RNA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 뉴클레오타이드. DNA와 RNA의 기본 단위가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무엇이 차이 납니까?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이라는 건 똑같아요. 뉴클레오타이드면서 인산 대 당 대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어요. 얘도 인산 대 당 대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 공통점이야. 그럼 이제 무엇이 다릅니까? 당이 달라요. 당이 달라요. 당. 자, 당이 다릅니다. 인산하고 염기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달라요? 당이 달라요. 그럼 여기에 DNA의 기본 당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바로 디옥시 라이보스.
디옥시 리보스가 라이보스라고 읽어요. LI인데 LI라고 읽었는데 리보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옛날에 리보스라고 했거든. 뭐 교육까지 바뀌면서 라이보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해서 헷갈리지만 라이보스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로 해요. 디옥시 라이보스라는 당을 쓰고요. 얘는 라이보스라는 당을 써요.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디옥시, 옥시가 산소야. 그럼 5탄당에 산소가 하나 빠진 아이가 DNA고 5탄당에 산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아이가 라이보스입니다. 차이점, 산소가 하나 빠졌다, 산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 라이보스, 당은 라이보스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은 I인데 무엇이 달라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있다라고 해요. 자, 얘도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인산하고 염기. 자, 인산하고 염기가 똑같이 왔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당이 산소가 하나 없는 디옥시 라이보스. 라이보스라는 5탄당이야. 탄소 5개 있는 5탄당이야. 그럼 얘는 탄소는 똑같이 5개 있는데 무엇입니까? 라이보스. 라이보스라는 5탄당입니다. 요렇게 첫 번째 달라요. 첫 번째 다른 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이 다릅니까? 구조가. 우리 생로병사할 때 봤어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로병사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누구다? DNA입니다. DNA면서 여기에 무엇입니까? 염기의 짝꿍들에 따라서 자, 빨간색 염기의 짝꿍이 흰색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 파란색 염기의 짝꿍이 누가 왔다? 노란색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얘의 짝꿍이 누가 왔습니까? 하고 누르면 얘의 짝꿍이 빨간색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DNA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정보가 유전자, 유전 정보.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DNA입니다. 그럼 RNA는 무엇입니까? 단입니다. 또는 사슬.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가닥.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이런 빨간색 유전 정보, 하얀색 유전 정보, 노란색 유전 정보, 파란색 유전 정보. 뭐, 그 다음에 또 파란색 유전 정보, 하얀색 유전 정보, 뭐, 빨간색, 뭐, 이런 색 유전 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RNA입니다. RNA. 그죠? 그래서 DNA는 마주보는 두 가닥. 오임에 의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RNA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차이점. 당이 달라요. 두 번째 차이점 이중나선 구조고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 세 번째 차이점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와 R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로 가요. 이 염기의 종류. 이제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디옥시라이보스, 라이보스. 그 다음 염기의 종류에서 DNA는 A, G, C, T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종류야. 그래서 A를 뭐라고 읽는가 하면 아데닌이라고 읽어요. 아데닌, G를 구아닌이라고 읽어요. C를 사이토신이라고 읽어요. T를 타이민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DNA를 구성하는 I에 있는 대표적인 염기는 누구입니까? 타이민. 타이민. 요거 중요합니다. DNA를 구분해 주는 거. 자, 그럼 이제 RNA로 가요. RNA는 DNA의 명령을 받는데 똑같이 아데닌이 있어요. 똑같이 구아닌이 있어요. 똑같이 사이토신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이런 우라질을 해서 유라실이 여기. 유라실. 아, 이게 다르구나.
자, 그래서 똑같이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똑같이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똑같이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어요. 그러면 DNA만 가지는 염기는 타이민, RNA만 가지는 염기는 이런 우라질. 이렇게. 자, 그러면 DNA와 RNA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 당이 다르다. 5탄당인데 산소가 하나 없는 5탄당. 디옥시라이보스. 5탄당인데 산소를 5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라이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똑같은 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가지는 염기가 종류가 똑같은데 DNA만 가지고 있는 염기는 타이민, RNA만 가지고 있는 염기는 유라신. 따라서 헥산의 종류는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구아닌, 인산당 사이토신, 인산당 타이민,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구아닌, 인산당 사이토신, 인산당 유라신. 따라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종류 4종류. 따라서 헥산의 종류는 몇 개 있다? 8개. DNA 4종류, RNA 4종류.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가 요거야 많이 나와서 모의고사나 뭐 내신에 문제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으로 약 26 종류가 있는데 헥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타이드는 몇 종류 있다? 8종. 따라서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의 종류가 헥산의 종류보다 더 많아요.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기억력 티귿으로 나와서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선배님들 많이 틀린 거. 새로 나온 문제 중에서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에 들어갑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DNA와 RNA. 자, 그럼 이제 DNA와 RN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할은 아까 앞에 써있어. 한 번 더 복습합니다. DNA는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 어디에서? 핵 속에서. 핵 속에서 실처럼 풀어져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운 강기에 있다. 강기. 자, RNA는요.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요.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서 유전 정보를 뭐 합니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무엇에 관여한다?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 메시지를 전달하는 RNA,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 이래서 RNA의 종류가 뭐합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DNA를 보러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DNA를 보는데 이중 나성 구조야. 바꿨죠? 자, 그럼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많이는 못 그리고 4개만 그렸어요. 그럼 이 4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데닌이야, 여기에 타이민이야, 여기에 구아닌이야, 여기에 사이토신이야.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들어가 있는 DNA의 염기를 그리면 이 DNA에 있는 염기에 누구하고? 인산하고 당하고, 인산하고 당하고, 인산하고 당하고 연결되어서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 얘가 결합해서 무엇을 이룬다? 이 바깥쪽. DNA의 바깥쪽인 골격을 형성한다. 여기에 있는 무엇이요?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이 연결돼서 요게 바로 무엇이다? DNA의 골격을 형성한다.
골격을 형성하는데 인산과 당이 무슨 결합으로 골격을 형성합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중나선이야. 이중나선. 여기에서 하나가 있었어. 그럼 요거를 하나 풀었다고 봐요. 요거. 그럼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있어요. 맞은편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오면 돼요? 염기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무엇이 있으면 돼요? 당이 있으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요? 인산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무엇이 오면 돼요? 염기가 오고요. 여기에 당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인산이 있으면 돼요. 자, 여기에 염기가 오고 여기에 당이 있고 여기에 인산이 있으면 돼요. 여기 염기가 이렇게 오고 여기에 당이 있고 인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합한다? 인산당, 인산당 여기에서 인산당, 인산당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인산당, 인산당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무엇이다? 골격을 형성하는 골격. 자, 누가 결합해서 이렇게 돼요? 인산과 당. 인산과 당이 무슨 결합을 합니까? 공유 결합을 해서 DNA의 가닥. DNA 각각 가닥. 요거 가닥을 만들어줘요. DNA 가닥을 만들어줘요. 가닥을 만들어주는 골격 형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안쪽에 염기는 짝꿍이 정해져 있어. 딱 정해진 짝꿍하고만 염기가 결합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면 상보결합. 상보결합. 염기는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애가 오면 암이 생기거나 돌연변이가 돼요. 그래서 염기는 상보결합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아데닌의 짝꿍. 반드시 타이민이 와야 돼. 타이민의 짝꿍은 반드시 아데닌이 와야 돼.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애가 오면 돌연변이에요. 그 다음에 구아닌의 짝꿍. 구아닌의 짝꿍은 누가 와야 됩니까? 사이토신이 와야 돼. 짝꿍이 뭐에 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짝꿍하고만 결합합니다. 상보결합. 상보결합. 용어가 많죠? 유전이라서.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아데닌의 짝꿍은 요게 딱 맞아야 돼. 요 염기가 딱 맞아서 들어가야 돼. 그럼 다른 애가 뭐다? 다른 애가 오면 안 맞아. 결합을 안 해. 그럼 걔가 어긋나는 거야. 그럼 어긋나면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아데닌의 짝꿍은 타이민이 와야 돼요. 타이민의 짝꿍은 아데닌이 와야 돼요. 구아닌의 짝꿍은 사이토신이 오고 사이토신의 짝꿍은 구아닌이 와야 되는 이렇게 짝꿍이 정해져 있는 상보결합을 하면서 요 사이에서 무엇을 합니까? 나랑 너랑 뭐 한다? 상보결합을 하는데 이중, 삼중 이런 식으로 상보결합이 이루어지는 얘가 무엇을 가져와서 결합한다? 수소. 그래서 요거는 뭐다? 수소 결합에 의해서 2중, 3중 이렇게 2중, 3중으로 수소 결합에 의한 짝꿍이 정해진 상보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DNA는 한 가닥의 유전 정보만 알아도 짝꿍이 정해진 상보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 가닥의 DNA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배웠으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DNA 한 가닥의 유전 정보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됩니다. 한 가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DNA의 한 가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입니다. 상보결합. 그럼 한 가닥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가닥은 상보결합이니까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 사이토신의 짝꿍 구아닌의 짝꿍 사이토신, 타이민은 아데닌은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해서 한 가닥만 주어줘도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누구를 알 수 있다? DNA의 염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상보결합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내가 아데닌을 알아냈는데 아데닌이 23% 존재한대. 자, 아데닌이 23% 존재합니다. 구아닌은 몇
몇 퍼센트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데닌이 23% 존재합니다. 구아린은 몇 퍼센트 존재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도 23% 존재하겠다. 맞죠? 구아닌의 짝꿍 사이토신도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서 50%가 나오니까 얘 몇 퍼센트? 27%. 얘도 몇 퍼센트? 27%. 그럼 50%, 100%. 그래서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구아닌의 짝꿍 사이토신이 숨어 있으니까 아데닌이 23% 있다. 구아닌은 얼마 있겠니?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이 있다고 요거 둘이 합쳐서 50이 나오면 됩니다. 왜요? 상부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됐죠? 그래서 요게 뭐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내는 거에 중요합니다. 그치? 오늘 하는 거에서 규산염 사면체 규소는 반도체 원료인데 순수한 규소는 반도체 원료가 안 돼요. 불순물을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탄소하고 반도체 규소는 14족의 2주기와 4주기로 최대 4개의 곡물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이 지구상에 규산염 광물의 92%가 규산염 사면체 SiO4-4-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아는 탄소화합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수화물도 탄소화합물이고 지질도 탄소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무엇입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 있는데 탄소화합물로 탄소에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원자, 겹사슬을 가지고 있고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20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거. 알겠죠? 지금 한번 배우고 잊어먹을 만하면 저 뒤에서 한 번 더 끄집고 나서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할 때 누가 한 분자 빠져나와야 된다? 물이 한 분자 빠져나와야 돼요.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 5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는 몇 개 빠져나온다? 4개 빠져나옵니다. 그 개수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나와요. 기억년 티귿으로. 아미노산 5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는 몇 개 빠져나온다? 4개 빠져나오고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되는 걸 뭐라고 한다? 많다는 뜻의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휘어지고 꺾이고 입체 구조를 이루면서 다양한 종류의 무엇을 만들어준다? 단백질을 만들어줍니다. 내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빨리 자라게 하고 싶으면 단백질 섭취가 많아야 돼요. 알겠죠? 손톱이 윤기가 있고 키가 빨리 자라고 싶다. 단백질의 섭취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한테 성장판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키가 쭉쭉 자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면 쌤처럼 키 작아요. 알겠죠? 유전의 효과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 이제 핵산입니다. 탄소화합물인 핵산 새로 나온 뭐예요? 탄소화합물 대 CHONP로 핵 속에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해서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아이로 DNA와 RNA가 있는데 핵산의 기본 단위,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비교해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1대 1로 결합해요. 그럼 DNA와 RNA의 첫 번째 차이점은 누가 다르다? 당이 달라요. 알겠죠? 기본 단위는 똑같아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똑같고 인산당 염기가 1대 1로 결합한 것도 똑같은데 차이점은 DNA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산소가 하나 빠져있는 거고 RNA의 당은 그대로 라이보스. 그죠? 그리고 DNA와 RNA의 구조는 DNA는 이중 가닥 구조이고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 구조. 그죠? 이중 나선 구조, 단일 가닥 구조이고 DNA와 RNA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고 DNA만 가지는 염기가 타이민, RNA만 가지는 염기가 유라실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DNA는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더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RNA는 이 오더를 받는 사람, 비서실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더를 받아서 이 오더에 의한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mRNA, tRNA, rRNA 이러고 나중에 배우게 돼요. 생명과학에서. 알겠죠? T는 운반하는 아이, M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이, R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DNA는 바깥쪽에 골격을 형성하는 게 인산당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이중나선의 바깥쪽 카드 골격을 형성하고 안쪽은 마주보는 두 염기에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결합? 상보결합. 그래서 아데닌의 짝꿍은 누구다? 타이민, AT. 그 다음에 구아닌의 짝꿍은 누구다? 사이토신. 타이민의 짝꿍 아데닌. 사이토신의 짝꿍 구아닌. 짝꿍이 정해져 있는 상보결합을 하기 때문에 DNA는 한 가닥의 유전 정보만 알면 나머지 가닥의 유전 정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염기의 상보결합을 할 때 무엇이에요? 수소결합이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래서 생명과학원에서 피리미딘계, 퓨린계 이래서 배울 거예요. 이중, 삼중.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 DNA 안쪽에 염기는 짝꿍이 정해져 있는 결합을 하는데 이 짝꿍이 정해져 있는 상보결합을 할 때 무슨 결합이다? 수소결합. 바깥쪽에 인산과 당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해서 이중나선의 바닥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9쪽에 있는 4번에서 6번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얘는 22년 교육과정에서도 전혀 안 바뀐 내용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오는 아이들은 수능 볼 때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둬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은 20여 종류,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8종류, DNA 4종류, RNA 4종류. 그래서 아미노산이 핵산보다 종류가 많다. 자, 그럼 이제 69쪽에 4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4번.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해주세요.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항체가 면역력이죠. 주성분입니다. O. 그래서 단백질은 히.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 들어갑니다. O. 그다음 단백질과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고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많이 하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됩니다. 폴리가 붙이면 돼요. 폴리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단백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핵산은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반대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게 단백질이고 헥사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OOO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볼게요. 아미노산 노란색과 주황색 아미노산이 결합을 합니다.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아미노산. 니은은 물이 한 문자 빠져나와요. 물이 한 문자 빠져나오면서 가는 무슨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인산당 I로 이루어진 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적어줬어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진 I. 그럼 가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염기. 그 다음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서 가의 4종류를 쓰세요. 그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거 4개 써주시면 답입니다. A, G, C, T. 요렇게 써주시면 답이 돼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0조. 자,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단백질 보시면 아미노산의 색깔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요? 아미노산이 20여 종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이 다양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오는 것처럼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이 나와줬어요. 아미노산은 20여 종류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이 될 때 이때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조절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봐주시면 돼요. 핵산, 인산당 염이 나와 있죠. 자, DNA 나와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주어졌으니까 DNA야. 그리고 뭐합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해서 골격을 이루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면서 DNA의 종류는 4종류가 있고 RNA의 종류도 4종류가 있으니까 핵산은 총 8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염기의 종류가 결합하는 순서 아데닌, 타이민이냐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이냐에 따라서 즉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Q1 문제 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로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적어주세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자, 그 다음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적으시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적으시면서 외워주시고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적으시면서 외워주세요. 아미노산은 중학교 때 절어봐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좀 생소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에서 한번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DNA 이중 나선 거죠. 여기서 설명 다 했어요. 수소결합, 중고결합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Q2 여러분이 다 풀어보면 돼요. DNA의 이중 나선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23%라면 사이토신의 비율은 몇 %입니까? 더해서 50 나올게요. 상대방 수는 있습니다. 답은 27%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상부결합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는지 뭐가 중요한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봐요. 몇 쪽 한번 펴주시는가면 72쪽 한번 펴주세요. 자, 72쪽에 7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7번 문제. 그림은 우리 몸에서 물질 강화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기억은
결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할 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기억의 이름이 뭐다? 기억의 이름이 뭐예요? 기억의 이름이 뭡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래서 기억 이름 한번 써보세요.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럼 간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했어요. 그럼 간의 이름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적어주세요.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니은은 폴리펩타이드라고 적어주세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꺾이고 굽혀서 나와 같은 무엇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제가 이 그림을 리얼하게 못 그려서 여러분하고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제 옳은 것은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맞고요. 12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될 때 물 분자는 11개. 5개가 결합할 때 4개예요. 그럼 12개가 결합할 때 물 분자는 11개 빠져나와야 되겠죠? 11개라고 고쳐주시고 생명체에는 약 20여 종류의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20여 종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20여 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20여 종류가 있지 단백질이 20여 종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낚이지 마요. 생명체 안에는 약 20종류의 나가 아니고 아미노산. 나 지우고 아미노산. 답은 1번입니다. 별거 아닌데 낚여요. 자, 그럼 이제 10번 그대로 봅니다. 10번 보시면 가에다 적어줍니다. DNA. 나에다 적어주세요. RNA.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DNA와 RNA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답 한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가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는 맞아. D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누구야? RNA를 적어줍니다. 앞에 거는 가가 맞아. 그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나라고 적어주세요. 기억 틀렸어요? 그다음 나를 구성하는 염기. RNA를 구성하는 염기에 누가 있다? 우라실이 있다. 맞죠? 자, 그다음 나를 구성하는 당은요 적었어요. DNA는 D니까 디옥시라이보스, RNA는 R이니까 라이보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라이보스라고 적어야 되겠죠? 디옥시 산소가 하나 없다. 옥시 산소예요. D 빠졌다. 그래서 산소가 하나 없는 디옥시리보스는 가입니다. 가로 붙여주시고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제 9번에 여러분이 염기 한번 써보세요. 한쪽의 DNA를 알고 있대 지금. 한쪽의 DNA의 유전 정보가 뭔가 하면 타이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인데 맞은편 염기, 상보결합을 하는 맞은편 염기를 써보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9번. 오늘 많이 해놔야 돼요. 어차피 한 달 뒤에 오면 여러분 숙제해 오라고 그러면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합니다. 중요한 거를. 자, 그럼 이제 한쪽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돼 있대. 타이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사이토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아데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구아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맞은편의 염기는요. 무엇이 오면 돼요? 상보결합. 타이민의 짝꿍 아데닌, 사이토신의 짝꿍 구아닌,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 구아닌의 짝꿍 사이토신. 그래서 답은 AGTC라고 쓰면 돼요. AGTC. 그럼 염기 서열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를 쓰세요. 그럼 적어주면 돼요.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 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이유예요. 자, 답은 AGTC. 이유는요. 아데닌은
타이밍과 구한이는 사이토신과 상호 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8번만 푸세요. 제가 시험지 드릴 동안에. 그럼 오늘 수업 끝입니다. 그리고 숙제는 73초까지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름을 좀 접해봐야 된다. 이거 빼고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8번 마무리하고 클리닉 DT 보세요. 인산, 기억의 당, 니은의 연기. 그럼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에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폴리가 빠져야 돼. 폴리는 이렇게 막 결합돼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폴리예요. 그래서 폴리를 빼야 돼요. 기억은 DNA니까 디옥시라이보스예요. 디옥시라이보스. 기억은 디옥시라이보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산 기억 니은은 1대1대1. 1대1대1. 그다음 기억에 5탄당. 탄소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5개 포함되어 있는 당입니다. 5탄당이라고 했어요. 탄소 5개 있는 당이다.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답입니다. 니은의 종류. DNA의 연계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가시면 돼요. 유라식이 아니고 타이민으로 가주셔야 돼요. DNA.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